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법 이석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한테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2월 6일자 국토법 개정을 대대적으로 했는데 2월 6일 날 개정 공포를 하고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을 한다라고 되는데 8월 7일쯤 시행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시험하고는 관련돼 있죠. 그래서 아직은 이제 대통령령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내용이 들어오고 자세히 들어와야 되니까 대강이 어떤 것들이 도입됐는가를 미리 소개를 하고 세부적 내용이야 본 수업을 하면서 하겠지만 빨리 새로운 제도의 용어를 손으로 써보고 익히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처음 공부하면 시가와 조정구역, 뭐 입지규제 세수구역, 개발자한구역, 뭐 수산자원보호구역 이런 얘기들이 낯설었잖아요. 처음 공부할 때 계속 듣다 보니까 익숙해졌다. 그러면서 이제 책이 읽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대대적으로 개정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미리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미리 한번 들어놓고 그 다음에 제가 파일을 밴드에다 올렸기 때문에 파일을 출력받아서 그걸 교과서에다 오려서 그 위치에 붙여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여기 이제 P6페이지라는 것은 제가 쓴 필수서로 수업 들으신 분들은 그 위치에다가 표시를 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오려서 붙이는 겁니다. 가로 4번이 용어인데 요 도시군 관리 계획이 워낙 중요한데 그 내용이 원래 6가지였죠. 6가지. 여기 입지 규제 최수구역, 지정 변경, 입지 규제 최수구역 계획 수립 변경에 관한 건데 오늘 이후로 입지 규제 최수구역 제도는 다 폐지하라. 다 폐지하고 요 3가지가 새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도시혁신구역, 요거를 도시혁신구역. 요거 단어를 연습하셔야 돼요.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요런 걸 지정하고 변경할 때도 그 다음에 도시혁신계획, 복합용도계획은 여기서 행위제한, 규제하려고 수립하는 계획이거든. 그러니까 이걸 미리 한번 입으로 몇 번 떠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 시설이 설치된 그 땅에 입체 복합구역이라고 이제 공공수요를 좀 늘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도시군 계획 시설 입체 복합구역이라는 용도구역이 또 있는 거예요. 요 3가지가 이번에 새로 들어왔다. 이런 걸 지정하고 변경하기 위한 계획.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물어보면 기왕에 있는 5가지에다가 3개 더 늘었다. 해서 입지제 최수구역 관련된 거는 없어졌다.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앞에 생략하고 시설 입체 복합구역으로 하면 돼요. 이런 것들 지정할 때도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를 거친다. 그래서 요거를 딱 오려서 교체해서 거기다 딱 붙이시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삭제 8페이지 바로 14번 입지규제 최수구역 삭제. 이거는 없어졌어요. 도시혁신구역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용어 정의가 새로 들어왔어요. 공간 재구조화 계획, 도시혁신 계획, 복합용도계획. 요건 2개, 도시혁신구역 안에서, 복합용도구역 안에서 행위제한 하려고 만드는 계획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란 것은 말 그대로 이제 만들었겠죠. 공간을 좀 구조를 좀 달리 하겠다는 거. 토지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 그 밖의 시설 용도 종류죠. 건폐율, 용적률, 크기, 높이 등을 완화하는 공간 재구조화 계획은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한다니까 더 기존에 우리가 왜 이런 걸 만드냐면 우리 21개 용도 지역별 건폐율, 용적률은 수십 년 된 제도입니다. 중심 상업적 일하야 해봐야 건폐율이야 90% 최대치 문제가 없는데 용적률이 1500%가 최대치예요. 그러니까 막 초고층 건물 짓기는 무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자꾸 만들어요.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완화하는 이 용도구역의 효율적 계획적 관리를 위해 수립하는 계획이다. 그러면 이걸 짠다는 것은 얘네들을 완화한다. 그럼 객관식에서 써먹을 때는 강화하는 이라고 낼 수 있다는 거. 이런 거 찬찬히 보는 거예요.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짜면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크기, 종류를 완화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놓고 도시혁신 계획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도시공간의 개발을 목적으로 이 혁신적인 도시공간, 이게 이제 막 공중
초대형 빌딩을 짓고 빌딩 사이에 막 스카이 브릿지 만들고 막 이러기 위해서 만든 제도 같아요. 개발을 위해서 도시혁신구역 안에서, 복합용도구역 안에서 하듯이 토지의 이용, 건축물 이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이런 제한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기 위해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결정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말한다. 이걸 도시군 기본계획을 말한다. 이러면 안 돼요. 얘도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래서 도시혁신구역 안에서 건물 지을 수 있는 건폐율 몇 프로, 용적률 몇 프로, 높이 이런 걸 따로 정하려고 짜는 게 도시혁신계획이다. 이렇게 알면 되고요. 복합용도계획은 자 주거, 상업, 산업, 교육, 문화, 의료 등의 다양한 도시 기능이 융합, 복합된 공간의 조성을 목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거용으로, 업무용으로, 산업, 교육 도시, 막 문화 도시, 의료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는 공간을 조성할 목적으로 복합 용도 구역을 지정하고 그 안에서 건축물도 용도별 구성 비율, 건폐율, 용적, 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기 위해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결정하는 도시군 관리계획, 즉 결론을 내리면 복합 용도 구역 안에서 어떤 건물 지을 수 있는지, 건폐율은, 용적률은 이런 걸 정하는 게 복합 용도 계획이고 도시혁신구역 안에서 건물 어떤 건물 지을 수 있는지, 건폐율은, 용적률은, 높이는 이런 걸 정하는 게 도시혁신 계획이다. 이렇게 알면 돼요. 이 두 개가 같이 세팅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배울 때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걸 짜서 지구단위 계획에 따른 규제를 받는다. 할 때 똑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이게 추가됐다. 그 다음에 이 생활권 계획이라는 건 이제 새로 만들어진 건데 도시군 기본계획 짤 때, 요 도시군 기본계획을 짤 때 그 내용 중에 생활권역별 개발 정비 보전 등이 필요할 때 생활권 계획이라는 걸 짜는데 기존은 정주 인구 중심의 행정구역 단위로 수립하는 도시계획을 정주라는 것은 지금 살고 있는 곳 중심, 사는 곳, 3종 일반, 2종 일반 이렇게 사는 곳. 그러나 이걸 사회 경제 활동 인구 중심의 생활권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을 생활권 계획이다라고.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 중에 생활권역별 개발 정비 보전에 필요할 때 생활권 계획이라는 걸 짜가지고 물론 이제 6개 시장 구수잖아요. 따로 수립해서 그 생활권역별로 개발 정비 보전을 따로 하려고 짜는 계획이다. 그래서 이걸 딱 별도로. 자, 그래서 이걸 짤 때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절차를 준용한다. 기본계획 절차하고 똑같이 다시 짜는 거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새로 제도 만든 거니까 추가하시고. 자,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요거는 이제 19페이지에 이제 강론 도시군 관리계획 아닙니까? 거기 들어갈 때 요거, 아까 이제 용어 정의할 때 요 세 가지가 추가되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제도가 없어졌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자, 교체를 딱딱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기준 정할 때 도시군 관리계획은 원래는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되지만 생활권 계획을 짰다면 얘를 포함해서 여기에도 부합되어야 한다. 여기에 추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딱 추가해서 넣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중요한 게 주민이 입안해달라고 제안하는 거 있었잖아요. 워낙에 시험이 잘 나오잖아요. 산업유통,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 지구단위 계획 관련된 거, 산업유통개발진흥제 이건 똑같아요. 그 다음에 뭐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한다 행위 제한을 요건 다 똑같은데 여기 입지규제 최소구역 제도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 입체 복합구역 지정해달라, 변경해달라. 그 안에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다. 여기 입지규제 최소구역 제도하고 바뀌면 돼요. 도시군 계획시설 입체 복합구역 지정해달라. 이걸 제한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요거는 이제 아직 대통령령이 확정 안 돼가지고 동의 얼마 받냐? 이건 아직 확정이 안 됐고요. 6개월 뒤에 확정되겠죠. 몇 달 뒤에. 기반시설 설치 이유는 5분의 4, 나머지 3분의 2, 국공유지 제외. 이렇게 딱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란 걸 만들어 신설했는데,
6개 우리가 특광, 특덕, 시장군수 얘들이 요거 아까 배운 거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시설 입체 복합구역 여기 이런 걸 지정하고 그 해당 용도구역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란 걸 짜야 된다. 자, 요거는 문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요 세 가지 구역, 요 세 가지 구역을 지정할 때 복합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짜라. 6개 시장군수는. 그러면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 뭐냐? 제가 이걸 다 찾아서 그래서 이제 설명을 이건 법제문이 아니고 법정문이 아니고 뭐다라고 하는 개념 정의한 거예요. 특정 지역에 아까 얘기한 도시혁신구역이나 복합용도구역을 적용할 때 그 인근의 주거, 교통, 기반시설 등에 관한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사전에 영향 검토가 필요하여 도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담은 도시 전체에 대한 공간을 새로 짜겠다는 얘기죠.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수립해서 지역 단위의 공간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짜는 게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다. 그러면 요거를 짜는 곳은 어디냐? 아까 본 대로 도시혁신구역, 도시혁신 복합용도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도시혁신 복합용도, 시설의 입체 복합용도구역 이런 걸 지정할 때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짠다. 이렇게 좀 알아놓고요. 공간 재구조화 계획 위반할 때도 도시군 관리계획 요 절차를 준용한다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결정할 때 절차 똑같이 한다. 이렇게 알면 되고요. 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도 아까는 이제 6개 시장군수였는데 국토교통부 장관도 요 6개 시장군수 요청을 하면 위반할 수 있다. 한번 봐놓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특별할 거 없고 당연히 이런 것들라도 작성 기준 방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주민이해관계자는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시설의 입체 복합구역 지정을 위한 공간 재구조화 계획 위반권자에게 뭐 6개 시장 군수죠. 공간 재구조화 계획 위반해달라고 제안할 수도 있다. 이렇게. 그리고 설명서 이런 걸 다 첨부하라 하는 것도 한번 읽어 놓으시고 뭐 나머지가 특별한 게 없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짤 때 내용이 어떤 거 들어가냐? 용도구역의 지정 위치. 이게 아까 뭐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있잖아요. 어디다 지정할지. 용도구역에 관한 계획을 짜고 인근 지역의 주거, 교통, 시설에 대해 미치는 영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에서 요거는 이제 차차 만들어져야 된다. 나중에 이런 걸 담으라. 자, 그 다음에 기초조사 의견 청취 절차가 쭉 있는데 뭐 이런 건 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절차를 준용하니까 똑같다는 거. 자, 5년 내 기초조사 실시했다면 따로 안 해도 된다. 이건 뭐 5년은 다 똑같은 거니까. 자, 공간 재구조화 계획의 결정권자는 시도지사가 결정하거나 시장군수 신청으로 결정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짰으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다. 이렇게. 자, 그러면서 다른 것들은 특별할 게 뭐 없고요. 이 공간 재구조화 계획의 결정의 효력은 똑같이 지형도면의 고시 절차를 준용하거든요.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다음 날이라고 그러면 안 되겠죠.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결정한다. 효력 발생한다. 딱 알아놓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강론으로 도시혁신구역이 나오는데 요건 제가 볼 때 입지기재 최소구역 제도가 거의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도시혁신구역은 뭐냐면 용도, 건물주는 용도, 밀도가 이제 건필과 용적률 아닙니까? 이걸 좀 완화하자. 그래서 건필 용적을 좀 완화하자. 그 다음에 도심의 고밀 복합개발. 그 다음에 도시규제에 대한 제약이 없이 창의적인 개발을 가능하려고 만든 것이 도시혁신구역이다. 혁신적으로 규모를 풀고 고밀도로 복합 공간을 개발하자 하는 게 도시혁신구역이다. 이 공간 재구조화 결정권자가 시도지사, 예외로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다음에 해당한 지역을 도시혁신구역 지정한다. 문제는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나와야 되니까 여기 하면 내용이 꽤 나올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군 기본계획에 따른 도심, 부도심, 생활권의 중심 지역하고, 여기에 이제 입지기재 최소구역 지정 대상이 첫 번째 거 아닙니까? 주요 시설과 연계하여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 그래서 지역 거점 도시를 대상으로 도시혁신구역 지정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도시혁신구역 안에 적용할 도시혁신계획이라는 걸 짤 텐데, 그 계획 내용도 그 입지기재 최소구역 계획과 비슷하잖아요. 그 안에서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시설, 지구 단위의 결정을 다 하고, 자, 기반시설 확보를 어떻게 하고, 건폐율 몇 프로, 용적률 몇 프로, 물론 완화하겠죠. 고밀도를 할 거니까. 높이 얼마, 그 다음 건물 짓는 종류, 용도 종류, 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아서, 그러면 도시혁신계획에 담을 내용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그러면 제 예상에는 건축선 지정, 건축선 관련된 게 여기 없잖아요. 걔가 아마 답으로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공간 재구조화 계획 결정에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도시혁신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도시혁신 계획을 짤 때도 자, 전부 다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이걸로. 이게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 절차를 거친다. 이 얘기하고 유사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 여기 이제 우리 입지기재 해수구역하고 똑같은 내용이거든. 다른 법률에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의 결정을 의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국토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도시혁신구역 지정과 도시혁신계획 결정할 수 없다는 얘기는 반드시 국토법령에 의해서만 도시혁신구역 지정되고 도시혁신계획이 수립돼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도 시험에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뭐 기준 정하는 사람은 당연히 국토교통부 장관이고요. 자, 도시혁신구역 안에 행위제한, 이게 입지기재 최소구역 안에 행위제한 똑같죠. 그 안에서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한다 해서 도시혁신계획으로 건폐율 정하고 용적률 정하고 높이 정하고 용도 종류를 다 정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맞게 건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고밀도로. 자, 그 다음에 도시혁신구역에 대해서는 다음의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요런 규정,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한다는 얘기는 이걸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입지기재 할 때도 배운 거 아닙니까? 건물마다 부설 주차장 설치하세요. 미술 작품 설치하세요. 공개 공지 확보하세요. 라고 하는 이 규정을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한다고 그랬지, 이 주차장법, 문화예술진흥법,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걸 적용한다. 그대로 적용한다. 그러면 틀리다는 것. 자, 그 다음에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건축법상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서 거의 뭐 입지기재 최소구역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마 시행령이 나오면 한 7, 80%는 비슷할 것 같아요. 따로 지정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 뭐 나머지 뭐 특별히 지급 안 해도 괜찮고요. 계속 이렇게 해서 그 책에다가 딱 어려서 붙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복합용도구역. 이게 뭐냐면 용도를 완화하고 노후지역에서 새로운 도시기능을 추가해서 그 도시를 활성화시키고 도심의 유휴부지가 이제 놀리는 땅이죠. 우리가 영산역 개발한다라고 할 때 영산철도청 그 부지 그거 다 놀리고 있거든요. 그 일대를 지금 대대적으로 개발하겠다. 아마 그것 때문에 지금 만든 제도 같아요. 도심의 유휴부지에 용도지역 변경 안 해도 다른 용도시설의 설치가 허용하도록 하자 해서 용도 변경 없이 별도로 또 복합적으로 개발을 하자. 이게 복합용도구역이다. 자, 지정 대상을 보면 공간 재구조화 계획 결정권자가, 자, 이건 뭐 복합용도구역도, 도심, 혁신구역도 똑같잖아요. 그래서 결정권자, 공간 재구조화 계획 결정권자가 얘를 대상으로 산업구조, 경제활동의 변화로 복합적 토징이 필요하다. 노후건축물 등이 밀집해서 단계적 정비가 필요하다. 이 두 가지는 익숙하셔야 돼요. 그러면 뭘로 지정한다고? 복합용도구역으로 지정한다. 자, 그리고 이제 행위제한도 복합용도구역 안에서는 복합용도계획이라는 걸 짜야 돼요. 그 담을 내용을 보니까 아까 도시혁신계획하고 또 뭐 비슷하잖아요. 용도지역, 지구, 시설, 지구 단위계 결정하는 것, 기반시설 확보하는 것. 요것만 좀 다르고 건축물 용도별 복합적 배치 비율, 규모에 관한 사항, 건폐율 몇 프로, 용적률 몇 프로, 높이 얼마냐, 이런 걸 담아서 복합용도 계획이라는 걸 짜라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복합용도구역 지정 변경, 복합용도구역은 전부 다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결정한다. 즉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하고 똑같다 이 얘기입니다. 요 정도. 자, 복합용도구역 안에 행위 제한 당연히 얘도 마찬가지로 복합용도구역에서 건축물, 그 밖에 시설, 용도, 규모 등에 대한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건 잘 만들어져야 돼요. 복합용도 계획으로 따로 정한다 해서 그 복합용도 계획으로 짤 내용이 지금 요 내용이잖아요. 요 내용. 그러니까 복합용도 계획으로 건폐율 만약에 75%, 용적률 650%, 높이 35층 그러면 기존 용도집보다 얘에 맞춰서 건물 지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설 확보하고 그다음에 용도별 복합적 배치를 다 하고 요 내용을 담으라고 그랬으니까 이 계획에 맞게 건축을 하도록 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그 다음에 도시군계획시설 입체 복합구역. 요거는 우리가 도시군계획시설이라는 단어는 익숙하니까 시설의 입체 복합구역 이게 뭐냐면 기반시설 예를 들어 터미널 공공청사 부지의 용도나 밀도를 좀 완화하고 또 체육시설, 대학교 터미널 등의 이 시설의 복합적 공공서비스 수용을 수행한다. 이 대학이나 터미널 체육시설에다가 뭐 다른 용도를 막 섞어서 융합해서 하겠다. 그런 의미 같아요. 이 도시군관리계 결정권자는 도시군계획시설, 시설의 입체 복합적 활용을 위해서 다음에 해당한 지역에 대해서 도시군계획시설이 결정된 토지의 전부 일부를 도시군계획 시설의 입체 복합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결정권자가. 그러니까 도시군계획 시설이 준공되고 10년이 이런 거 좀 알아놔야 되겠네요. 경과한 경우로 해당 시설의 개량 정비가 필요하거나 주변 지역의 정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반시설의 복합적 이용이 필요하다. 첨단 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형태의 기반시설의 구축 등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얘네들을 도시군계획시설 입체 복합구역으로 도시군관리계 결정권자가 지정을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좀 읽어놔요. 요거는 이제 한 10년 된 곳. 해당 시설의 개량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입체 복합구역으로 지정한다. 뭐 나머지 특별할 게 없고요. 나머지도 마찬가지. 지금 특별하게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여기 도시군계획시설 입체 복합구역인데 줄인 거거든요. 에 대한 공공시설의 설치 비용이라고 쭉 나오는데 여기까지는 뭐 새로 제도를 만들었으니까 오려서 붙이기만 하시라는 거. 대통령령 나오면 자세히 또 제가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55페이지에 도시군계획시설 파트에서 하단에 박스 바로 밑에 가로 2, 가로 3을 요걸 딱 오려서 붙이라 하는 거. 자, 뭐 여기는 뭐 오려나 붙여놓으세요. 지금 뭐 시험과는 특별히 관계 없으니까 요걸 통째로 오려 붙이면 된다는 거. 자, 요거는 이제 겸사겸사로 농지법에서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에 지금 5번 요게 추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요건 뭐 지금 당장 설명할 필요 없으니까 요걸 딱 오려서 아마 우리 제 필수수에는 이게 통째로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이 5가지 요런 사유가 있으면 요런 5가지 사유가 있으면 농지 전용 허가를 받는 게 아니고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는다. 298페이지 맨 하단에 오려서 딱 붙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2월 6일자 국토법령 개정을 한 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도시군관리계획 시험과 만약에 직접 관련됐다 그러면 도시군관리계획 내용이 3개가 추가됐다는 것, 제한할 때 입지규제가 없어졌다는 것, 입지규제 최소구역 제도가 다 삭제되고 도시혁신구역으로 거의 바뀐다. 요 정도를 큰 틀이 바뀌었다 하고 이제 어려붙여서 자꾸 낯선 용어를 익숙하게 반복을 좀 해놓으세요. 3월달 시험 들어갈 때 바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개정됐기 때문에 빨리 출력해서 이렇게 오려붙이면서 손으로 몇 번씩 써보시고 그러면 이제 시행령이 나오면 제가 자세한 내용을 또 설명을 하고 또 할 거니까 우리 시험과 관련되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힘들지만 여러분한테 좀 힘든 소식이지만 개정된 걸 이상으로 제가 소개를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리 개정되고 역경이 오더라도 우리는 제가 빨리 해서 바로 하니까 개정되자마자 제가 이제 뭐 원고 써서 바로 한 거니까
앞으로 이제 건축법도 좀 바뀌었고 이거저거 바뀌면 그때 바로 제가 해설 강의를 올리고 설명하고 자료 줄 테니까 우리 공부하는데 전혀 한치의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작 공법 여러분들은 공법 때문에 합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꼭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고 용어를 떠들어 보시고 손으로 써보셔야 됩니다. 합격을 위하여 화이팅! 자, 수고하셨습니다.